5,000년을 지나온 대한민국의 역사, 과연 누가 그 시간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He then went into the history of China and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And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한국의 역사가 사실은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는 충격적인 발언, 누가 한 걸까요? 바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12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이루어진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이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전해진 시 주석의 발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언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난 금요일 역사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따라온 망언을 하였고 온 국민들이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 주석의 발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韩国民众不必感到忧虑。中美元首在海湖庄园会晤的时候，确实就朝鲜半岛问题非常充分、深入地交换了意见。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에 대한 설명 없이 그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날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했다는 말의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동북 역사 공정, 새로운 형태로 표현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 12월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을 방문한 천하의 중국 외교부 부장도 당시 소국이 대국의 대항이 되겠냐며 중화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부 수반으로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정치로 표현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땅이다라고 하고 언젠가는 또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메시지로 지금까지 풀이되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시진핑의 발언이 나오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역사학계 사람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12월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을 방문한 천하의 중국 외교부 국장도 당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며 중화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는데요. 동북 공정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던 중 아주 오랜 역사 동안 한국과 중국이 맺어온 특별한 관계가 언급됩니다. 그거는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중국에게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던 번속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을 중국의 일부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데요. 조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속국이다. 중국은 현재의 중앙정부와 같은 것이고 번국 내지는 속국은 중국의 지방정부이다. 그런데 중국에게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더라도 결코 중국의 일부라고 할 수는 실질적으로 없다는데요. 이 중국이 내지에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형식상 지금으로 치자면 무역에 해당되죠. 과거에는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조공과 책봉을 통해 외교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었다는 것. 광개토 대왕 때도 후연의 모용부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근데 그 후연이 고구려를 일부 침략해 오니까 그 신의를 깼다라고 해서 광개토 대왕에 가서 전투를 해가지고 그 후연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 조공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국과 약소국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속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후연의 왕으로부터 책봉받은 광개토 대왕이 이후 후연을 멸망시킨 걸 보면 결코 조공과 책봉 관계가 속국의 상징이라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련의 체제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옛날에 중국의 일부였던 모양이다. 라고 그냥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죠.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21일 백악관은 한국이 수천 년간 독립적이었다는 걸 잘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 당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얘기가 화두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북핵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역사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가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게 안정과 그다음에 핵 개발 저지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그 임무를 맡기게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는 한반도 전역에 확대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또다시 우리 한반도 문제가 열강들의 어떤 뭐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느끼게 돼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 중국, 일본 간에는 지속적인 통화를 하고 있는 반면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소외되고 있는 즉 코리아 패싱이 현재 문제인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본의 아니게 지금 이제 그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보완하는 대책이 좀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그걸 대표해야 될 외교부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외교부는 모호하기만 한 현재 중국과 미국의 답변을 진실 규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안보와도 직결돼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더 심각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근데 문제는 대선 지도자들이 현재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거의 나온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막강한 외교권을 가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He then went into the history of China and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주권국다운 자주적인 외교를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